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동차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관찰하였더니 다음 그림의 A, B, C와 같은 세 가지 경우로 손잡이가 기울어졌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차의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A, B, C를 각각 분석해 보면 C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속도는 왼쪽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죠. 그다음 B는 가속도가 0인 상태이고요. A는 지금 기존 상태보다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보게 되면 기억 A는 전동차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경우이다. A는 지금 가속도와 차의 운동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경우가 맞게 되겠고요. 그다음 B는 전기동차의 속력의 변화가 일정한 경우이다. 가속도가 0이므로 맞는 경우이죠. 그 다음 C는 전동차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경우이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므로 속력 점점 느려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리을 지금 D는 다시 보시게 되면 속력의 변화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력이 일정한 것이죠.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리을 C가 A보다 속력의 변화가 크다. 지금 C가 A보다 가운데에서 더 많이 이동하게 됐죠. 그러므로 C가 A보다 속력의 변화가 큰 게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 미음 C는 손잡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손잡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차가 운동할 때 가속도가 왼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관성력에 의해 이 오른쪽에 있는 C도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미음 틀린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마찰이 없는 빗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쇠고스의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운동과 관계있는 그래프를 고르시오. 지금 속력시간 그래프와 거리시간 그래프에서 먼저 속력시간 그래프를 보게 되면 당연히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므로 운동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다가 속력시간 그래프에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다음 이동 거리 시간에서는 우리가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의 증가량도 당연히 감소해야겠죠. 이동 거리의 증가량, 즉 이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게 마이기 때문에 결국 다 마가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 질량이 각각 10kg, 20kg인 두 물체를 진공 상태에서 낙하시킬 때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지금 진공 상태이므로 공기저항이 없게 되겠고요. 공기저항이 없을 때에는 질량과 운동과에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결국 10kg든 20kg든 모두 자유낙하 운동이므로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1번이 맞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마찰이 없는 수평론 위에서 손가락으로 500원짜리 동전 A를 튕겼더니 A가 2.5m/s의 속력으로 운동하여 정지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B와 충돌한 후 B는 3m/s로 튕겨나갔다. A의 질량은 B의 질량이 1.5배이다. 우리가 A의 질량을 3이라고 하고 B의 질량을 2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운동량 본율 법칙을 쓰게 되면 초기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7.5가 되겠죠. 나중 운동량도 오른쪽으로 7.5가 되기 위해서는 B의 운동량이 6이므로 A의 운동량은 1.5로 오른쪽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A의 속도는 0.5m/s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이거를 옳게 표현한 보기는 4번이어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똑같은 나무 동학의 질량과 모양이 같은 고무탄원과 금속탄원을 같은 속도로 충돌시켰더니 가는 튕겨져 나왔고 나는 박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 금속탄원은 고무탄원보다 나무 도막에 더 큰 충격량을 준다. 지금 고무탄원은 둘이 지금 같은 속도로 충돌시켰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초기 둘 다 V라고 해주게 되면
금속 탄환은 V로 가다가 멈췄으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MV, 즉 충격량이 MV가 되겠고요. 근데 가의 고무 탄환은 반대쪽으로 V'으로 튕겨나왔기 때문에 고무 탄환이 나무도막에 주는 충격량은 M 곱하기 V 플러스 V'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무 탄환이 금속 탄환보다 더 큰 충격량을 준 것이겠죠.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고무 탄환보다 금속 탄환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속 탄환은 운동량 변화량 MV이고 고무 탄환은 MV 플러스 MV'으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디귿 금속 탄환이 고무 탄환보다 운동 에너지가 더 많이 감소한다. 이제 금속 탄환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에서 0만큼 뺀 값이 되겠고요. 고무 탄환은 2분의 1 MV 제곱에서 2분의 1 MV' 제곱이 되어 당연히 왼쪽 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그래프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보기 기억 보게 되면 2초에서 가속도는 1m/s 제곱이다. 우리 2초에서 0초에서 4초까지는 지금 1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이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4초에서 6초 사이의 이동거리는 8m이다. 그리고 4초에서 6초 사이에는 속도 4m/s로 2초만큼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8m가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0초에서 4초보다 6초에서 10초 사이가 더 크다. 6초에서 10초는 지금 가속도가 마이너스 0.5m/s 제곱입니다. 그럼 가속도가 0초에서 4초가 6초에서 10초보다 크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에 정지해 있는 질량 4kg인 물체 A에 일정한 9N을 수평만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A와 B는 접촉하여 움직이고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나에서 속력과 시간을 보게 되면 가속도 1.5m/s 제곱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 가에서 A, B의 R자임은 1.5m/s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9N이라는 힘은 M 더하기 4에 1.5를 곱한 값이 되고 우리가 M은 2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0초에서 4초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4Nm/s이다. A는 지금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초기 운동량 0에서 나중 운동량 6m/s 즉 24 질량 4에다가 6을 곱한 마이너스 24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고 결국 충격량의 크기는 그 절대값인 24가 되는 것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4초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12kg/m/s이다. 4초일 때는 지금 일단 질량은 2이고 속도는 6이므로 12가 되겠고요. 다음 디귿 M은 2kg이다. 이거 우리가 구한 대로 맞는 보기이죠. 그러므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A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MB인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충돌 전후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0초에서 2초 즉 초기에 A의 속도를 구해주게 되면 15m/s가 나오게 되고 2초에서 6초 사이에는 이제 7.5m/s가 되겠습니다. 지금 충돌 후에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게 되면 MA 곱하기 15는 MA 더하기 MB 곱하기 7.5가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MA는 MB가 나오게 되어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가 물체 B와 충돌하기 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충돌 전후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고 질량은 2kg, 1kg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B의 운동을 분석해 보게 되면 초기의 속도는 2m/s이고
나중 속도는 3m/s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게 되면 A의 운동량 2 곱하기 3회, B의 운동량 1 곱하기 초기 속도 2를 곱해준 값은 A의 운동량 2 곱하기 나중 A의 속도에다가 나중 B의 운동량 1 곱하기 3을 곱한 값이 되어 결국 VA는 2.5m/s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충돌 시 물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Nsec이다. 지금 B가 받은 충격량이나 A가 받은 충격량이나 같게 되겠죠. 그러므로 B가 받은 충격량을 구해주게 되면 B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즉 초기 운동량 2에서 나중 운동량 3을 뺀 값 마이너스 1이므로 충격량의 크기는 1Nse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충돌 후 물체 A의 운동량의 크기는 5다. 지금 나중 속력이 2.5로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2 곱하기 2.5이므로 5가 되겠죠. 그럼 디귿, 충돌 전후로 속도의 변화량은 A가 B보다 크다. A는 3에서 2.5로 변한 0.5가 속도 변화량이 되고 B는 2에서 3으로 변한 1이 속도 변화량이 되므로 A가 B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다음 33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5m/s의 속력으로 움직이던 질량 2kg의 물체에 운동하던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 그림 나는 힘의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0에서 2초 동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4kg/m/s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과 같게 되고 이는 힘과 시간을 곱한 값이겠죠. 결국 0초에서 2초 동안 이 아래 힘 시간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해주게 되면 4가 나오게 되고 결국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니은, 0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Nsec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0초에서 2초 동안은 4이고 그 다음 2초에서 4초 동안은 8이 되므로 0초에서 4초 동안 충격량의 크기는 총 12가 되겠죠. 다음 디귿, 6초 후 물체의 속력은 8m/s이다. 6초까지 받은 충격량을 구해주게 되면 이 값은 4이므로 우리가 총 16만큼의 충격량을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고 즉 나중 속력 V의 2를 곱한 값에서 초기 속력 2 곱하기 5를 뺀 값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V는 26이 나오게 되고 V는 13이 나와서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번,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기준선을 각각 3m/s, 4m/s로 통과하는 300g M인 물체가 있고 그림 나는 가의 A, B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A, B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2초일 때 B의 운동량이 A의 운동량의 6배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 M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초일 때 A, B가 받은 충격량을 구해주게 되면 A는 그래프 아래 면적인 3N만큼의 충격량을 받게 되고 B는 이 아래 면적인 9N만큼의 힘을 받게 되겠습니다. 충격량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는 초기 운동량이 0.3 곱하기 3, 이 300g을 0.3kg로 전환해야겠죠. 그러므로 0.9가 되겠고 B는 초기 운동량이 4M이 되겠죠. 그럼 결국 2초일 때의 B의 운동량은 우리가 4M 더하기 9 그리고 2초일 때 A의 운동량은 0.9 더하기 3이 되는데 우리가 그럼 4M 더하기 9는 3.9의 6배 즉 23.4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4M은 14.4가 되어 M은
3.6kg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번 정답 3번이고요. 그럼 35번 4초인 순간 물체 A와 B의 속도의 차이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4초까지 A와 B가 받은 충격량을 구해주게 되면 A와 B 모두 4초일 때 12N만큼의 충격량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므로 결국 A의 운동량은 초기 운동량 0.9에서 12를 더한 12.9가 되겠고요. B의 운동량은 초기 운동량 14.4에서 12를 더한 26.4가 되겠습니다. 먼저 A의 운동량 12.9는 0.3에 A의 나중 속도를 곱한 값이고, B의 운동량 26.4는 이제 3.6의 나중 속도 VB를 구한 값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VA와 VB를 구해주게 되면 VA는 43m/s가 나오게 되고 VB는 3분의 22m/s가 나오게 돼요. 둘의 속도의 차이값을 구해주게 되면 3분의 107m/s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5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같은 속도 V로 운동하는 질량이 각각 M, 3M인 물체 A와 B의 힘을 작용한 것을 나는 A,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에서 힘을 받기 전 B의 운동량의 크기와 나에서 A 그래프 아래 면적의 크기가 같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먼저 나에서 A 그래프 아래 면적의 크기는 3FT가 되겠죠. 그 값이 힘을 받기 전 B의 운동량, 즉 3MV와 같게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MV는 FT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0에서 4T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A는 지금 그래프 아래 면적이 3FT이고 B는 4FT이므로 1번 틀린 보기이고요. 2번 시간 4T일 때 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시간 4T일 때 B는 지금 운동량을 구해주게 되면 초기 운동량 3MV에서 충격량 4FT, 즉 4MV를 더한 값 7MV가 되고, 다시 3MV에서 4MV를 더한 값 7MV가 B의 4T일 때의 운동량이 되고, 그래서 속도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7MV를 3M으로 나눈 값, 즉 3분의 7V가 B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A는 초기 운동량 MV에서 충격량 3MV를 더해주게 되면 4MV가 나오게 되고, 이때 우리 4MV를 A의 질량 M으로 나누게 되면 4V, 즉 A의 속도는 4V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B는 A보다 작기 때문에 2번 틀린 보기이고요. 3번 시간 4T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7FT이다. 이거 우리가 구한 대로 7MV, 즉 7FT가 맞는 보기겠죠. 다음 4번 시간 T에서 4T까지 A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T에서 4T까지 지금 A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가 속도가 아니라 등 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5번 시간 T일 때 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3배이다. T일 때 속도의 크기는 A는 아까 구한 속도 그대로 4V가 되겠고요. B는 다시 구해주게 되면 T일 때는 운동량이 3MV에서 T초일 때 FT, 즉 MV를 더한 값 4MV가 되고요. 이 4MV라는 값을 B의 질량 3M으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4V가 나오게 되고, 이 4V라는 값은 3분의 4V의 3배이므로 5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37번 그림은 질량이 3kg의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5에서 10초 동안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5에서 10초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우리가 30kg/s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것입니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30kg/s라면 그거를 3으로 나눈 값, 즉
10m/s가 속도 변화량이 되겠죠. 이 속도 변화량을 다시 시간 5초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2m/s 제곱, 즉 가속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힘의 크기는 F는 ma에서 질량 3, 그리고 가속도 2를 곱한 값 6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38번. 그림 가는 물체 A, B가 기준선 X를 각각 VA, VB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의 순간부터 서로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 기준선 Y에 도달할 때까지 A,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A와 B의 운동을 보게 되면 A는 2t 동안 이만큼 이동하였고 B는 t 동안 이만큼 이동하였으므로 우리가 B의 속력이 A의 속력이 2배임을 알 수 있죠. 즉 A의 속력을 V, B의 속력을 2V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운동량이 그때 각각 A는 그러니까 ma 곱하기 A의 속도, V는 3p이고 mb 곱하기 V의 속도는 p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ma분의 mp는 6분의 1이 나오게 되어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번. 그림 가는 자동차 AB가 기준선 P를 각각 VA, VB로 통과하는 것을 나타냈고, 이것도 위의 문제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먼저 B는 T초 동안 P에서 Q까지 이동하였고, A는 3T초 동안 P에서 Q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즉 B의 속력을 우리가 3V라고 할 때 A의 속력은 V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공식을 써주게 되면 MAV는 이 P가 되고 MP 3V는 P가 되어 두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MA분의 MP는 6분의 1이 나오게 되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0.2kg인 달걀을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후 1초 동안 자유낙하하여 딱딱한 바닥과 푹신한 바닥 위에 각각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었고, 나는 달걀의 운동량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은 2kg/m/s이다. 지금 1초 동안 자유낙하였기 때문에 이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는 1 곱하기 10인 10m/s가 될 것이고, 운동량은 0.2에 10을 곱한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딱딱한 바닥과의 충돌을 나타낸 그래프는 A이다. 딱딱한 바닥은 지금 계란이 깨졌고, 푹신한 바닥은 계란이 온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딱딱한 바닥에서는 이 충격량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2로 일정한데 그 값이 충격력 곱하기 시간에서 우리가 시간이 증가할수록 충격력을 덜 받게 되어 계란이 안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닥에 도달한 이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큰 것이 푹신한 바닥이 되겠고, 작은 것이 딱딱한 바닥이 되겠죠. 그리고 B가 푹신한 바닥, A는 딱딱한 바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딱딱한 바닥과의 충돌은 A가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달걀에 작용한 평균 알짜임의 크기미는 A 대 B가 7대 6이다. 아까 FT가 지금 동일하다고 나와있죠. FT에서 A와 B의 비율을 구해주게 되면 먼저 시간이 A는 1초에서 1.2초까지, 즉 0.2초만큼 정지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었고, B는 0.4초만큼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비율이 1대 2가 되므로 힘 크기 비율은 2대 1이 되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7대 6이 아니라 2대 1이 되어 뒤가 틀린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다음 41번. 그래프는 각각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하는 두 물체 A, B가 각각 다른 장애물에 부딪혀 멈출 때까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2배이며 아래 면적은 같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와 B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같다.
지금 그래프 아래 면적이 서로 같은데 시간이 B가 A보다 더 크게 되겠죠. 결국 평균 힘을 F라고 하고 우리가 T를 곱한 값을 충격량이라고 했을 때 A와 B는 이 충격량이 일정하게 되는데 A와 B 중에 시간이 더 긴 것이 B이므로 힘의 크기가 큰 것은 A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평균 힘의 크기는 같은 게 아니라 A가 B보다 크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장애물에 부딪히기 전까지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지금 그래프 아래 면적이 같다는 것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고 충격량이 같다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입니다. 즉 바닥에 충돌할 때의 운동량 또한 A와 B가 모두 같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니은 맞는 보기이고요. 디귿 장애물에 부딪히기 전까지 물체 A의 속도의 크기는 B의 2배이다. A가 질량이 B의 2배이므로 속도는 B가 A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는 B의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가 되어 디귿 틀린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동일한 물체 PQ를 각각 포장상자 A 또는 B에 넣어 벽에 충돌시켰더니 P는 깨진 상태로 Q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A와 B의 힘 시간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아래 면적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충격량이 같다는 것이겠죠.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충돌하는 동안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P와 Q가 같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FT가 동일할 때 A, B 중에 B가 시간이 더 크므로 평균 힘은 A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러므로 P가 Q보다 큰 것이 맞게 되겠고요. 다음 니은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P가 Q보다 크다. 충격량은 아까 동일하다고 우리가 구했죠. 그러므로 니은도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Q는 B에 넣었다. 지금 Q가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Q가 B이고 P가 A에 넣은 것이겠죠. 그러므로 디귿은 맞는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